우리 신랑이 이제 뭐 좋아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저랑 저희 신랑은 청년부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저희 공동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지 않으면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동체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대학부 때 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 부회장도 하고 리더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싸였고 우리 신랑은 좀 아싸였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아웃사이더 형제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셀이 되고 제가 셀 리더고 우리 신랑이 이제 셀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기 몇 달 전에 우리 신랑은 저를 뭐 멀리서 보고 그날 제가 입었던 옷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뭐 이렇게 첫눈에 이 사람이랑 배우자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자기는 받았대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같은 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은 진짜 나이구나 싶어가지고 막 제 카톡 프로필을 다시 확인할 때요. 그 친구가 맞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내 리더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뭐 썸남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이 없이 저는 이제 리더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제가 이제 동갑이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도 항상 좋고 그리고 늘 저를 되게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들도 느껴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남자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호감으로 치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하도 막 그런 썸남들이 막 저를 막 헷갈리게 해놓고 막 결정타는 안 주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고백하기 전에는 나한테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멘트를 치고 어떠한 상황을 주더라도 나는 그 남자의 마음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확고하게 있었어요. 20대 후반쯤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신랑이 살짝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뭐 친구로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막 크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의 어떤 들이대는 행동에 있어서 항상 막 뭐해 맨날 뭐해 물어보고 막 약간 되게 그랬거든요. 그냥 적당히 막 쳐내고 약간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저랑 셀 모임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친하게는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셀 리더였고 그냥 되게 뭔가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1대1로 그랬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랑 저희 셀에 이제 3명이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셋이 같이 있던 그룹 채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자주 얘기를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저는 이 남자애가 혹시 그 여자를 좋아하나?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저랑 그 여자친구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쨌든 6개월이 이제 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셀 기간이 끝날 무렵쯤에 제가 이 썸남이 너무 막 진짜 연애를 진짜 뭐 이렇게 제대로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 진짜 막 스킨십 해달라 그러고 막 아무튼 진짜 막 되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어떤 플레이 자체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질려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진짜 끝내버려야겠다 하는 중에 있던 찰나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진짜 연애 사업이 20대 초반에는 진짜 내 맘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언니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되게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이제 6개월 동안 저랑 자주 컨택을 하던 그 셋이 있던 톡에서 자주 컨택을 하고 당연히 셀이었으니까 뭐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연락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우리 신랑이 떠오르면서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게 정말 약간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만나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불렀는데 이제 단숨에 당연히 가겠다고 막 찾아오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한번 이제 오늘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남자로 보였냐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신랑 이미지가 그냥 되게 가볍고 재밌는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면 때문에 제 남자로 크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신랑이 되게 진중한 면을 봤어요. 어떤 면이냐면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셀에서 나눈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나눈 내용을 토대로 자기가 어떤 책을 추천해준다면서 그 책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그 책 중간중간에 연필로 너한테 도움이 될 내용이다 하면서 다 적어서 저한테 그 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줬을 때 그 약간 손목의 스냅이 저는 약간 손이 예쁘고 이런 게 좀 약간 미소년 같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손목의 스냅이 되게 가느다란 팔이랑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이 남자로 순간 되게 뿅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이 깊었구나. 그리고 얘가 그렇게 가벼운 친구는 아니구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만큼 얘가 되게 생각이 많은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면에서 제가 좀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며칠을 연속으로 만났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나름 철벽을 치고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거의 해주지 않았거든요. 진짜 무슨 공식적인 리더와 멤버의 만남 아니고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되게 열려 보였겠죠. 약간이 아니겠죠. 갑자기 막 만나지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되게 변화가 느껴지면서 제가 막 저한테 그 썸남이 정리가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남자를 보고 한지 일주일 정도가 채 안 돼서 갑자기 우리 신랑이 고백을 할 것처럼 날짜를 잡고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할 얘기라는 게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뜨악한 거죠. 저는 이제서야 그냥 썸을 좀 타볼까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막 진짜 완전 막 들어오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럼 나도 얘가 고백할지도 모르니까 예의상 어떤 답변이라도 뭐 예스인지 노인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언니들한테 좀 물어봤죠.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다들 좀 긍정적인 거예요. 한 3명 정도를 제가 그때 만나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다들 긍정적이었고, 특히 한 언니가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막 마음을 다해서 되게 막 진짜 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였는데 지금 20대 후반일 때 그렇게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그 남자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런 게 물이 확 빠지고 여자도 지금이 금값이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래요. 부서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솔직히 너한테 호감을 표시한다고 해도 싫은 남자가 대부분이 아니냐. 호감을 표시했는데 고민이라도 되는 남자가 솔직히 뭐 5명, 3명도 되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호감을 표시했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그리고 그런 확률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언니도 이제 30대 이제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중반을 가다 보니까 그 20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그 20대에 어떻게 보면 그 연애에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해야 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크게 그 남자가 하자가 없으니까 너무 강조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그냥 만약 고백을 정말 하면 그냥 만나야겠구나 라는 게 그때 그 언니를 만나고서 진짜 완전 확 맞아 막 그렇게 내가 뭐 재고 따지고 할 그게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금방 이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 막 뭐 아무튼 되게 정신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정말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게 폭풍처럼 되게 스트레스처럼, 좋은 스트레스지만 되게 이런 게 가득 차서 며칠 동안 되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는데 이제 신랑이 한편으로 또 고백을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썸남들이 되게 더티한 플레이들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나서 솔직히 발 빼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식으로 들이댔다고 해도 고백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살짝 있고, 나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랑이 어쨌든 뭐 좋아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뭐 좋아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이유가 정말 와닿지 않았어요.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이해는 갔어요. 얘가 왜 나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얘가 막 단순히 나를 셀 리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구나 라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막 엄청 로맨틱한 약간 그런 장면은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웃긴데. 네. 그래서 그 3가지 이유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별로 임팩트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했더니 만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어깨를 막 둘러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어깨를 둘러주고 이렇게 뭐 기대는 것처럼 살짝 안기는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막 그런 품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설레고, 엄청 그런 것들이 되게 설렘이 그때부터 되게 폭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쑥스럽네요,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참 진짜 그쵸, 너무 디테일하게 되게 쑥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꼭 순적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응원해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리시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제가 정말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 다 가져가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100% 낙관하는 그런 오늘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